영상을 찍으면서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교재 192페이지, 서브노트 114페이지인데 서브노트 114페이지에다 일단 쓸게요. 우리 농도를 배울 건데요. 농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퍼센트 농도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100%? 그럼 퍼센트 농도는 뭐냐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 질량 이거 어떻게 배웠어? 수학에서도 배우잖아. 소금물 분해 소금 곱하기 근데 소금물을 100으로 잡으면 용액을 100으로 잡으면 얘랑 약분되니까 용액 안에 소금이 얼마큼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보기가 편하잖아요. 일단 보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5%라는 것은 100g 안에 5g이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용액 용질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 용질 더하기 용매 내면 용액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용질이라는 건 물질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금이라고 쓸게요. 소금, 설탕. 그 다음에 용매는 물이죠. 녹이는 거. 그 다음에 용해라는 뜻은 우리말로 하면 녹이면 용액이 된다, 소금물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됐어? 저거 하나 좀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농도 하나 더 배워요. 우리 이제 과학에서 몰농도 배워. 몰농도. 몰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온단 말이야. 우리 몰은 1단원에서 배웠어요. 몰농도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 몇 몰 들어있느냐. 그래서 단위가 얘는 몰이에요. 단위가 부피인데 무슨 단위? 리터 단위 써요. 그래서 몰 퍼 리터라는 단위를 써요. 근데 몰 퍼 리터는 유도되는 단위고 나도 내 거 하나 갖고 싶어. 그래서 대문자 M 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소문자 M 쓰지 마세요. 이 소문자 M은 몰랄 농도라고 따로 나타내는 게 따로 있어. 알았어? 이 대문자 M 써야 돼. 소문자 M 쓰면 안 돼. 니들 마음대로 소문자, 대문자 막 색깔에서 쓰시면 안 돼. 대문자는 대문자, 소문자는 소문자로 쓰시면 돼요. 아셨어요? 우리가 이 리터는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 몇 리터 이렇게 쓰기도 해요. 사실은. 그쵸? 얘는 소문자 신경 안 쓰고 써도 되지만 얘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얘 몰랄 농도라고 따로 있어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용질 몰이라는 거, 몰. 선생님, 몰 어떻게 해요? 몰. 잊어버렸어요. 맞아요. 화학 식량분의 질량, 용질 질량. 식량분의 질량. 그러니까 이 식량이라는 게 뭐야? 1몰 질량. 1몰 질량분의 용질 질량이 몇 몰인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1단원에서 배웠으니까 생각 안 날까 봐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우리 얘네 두 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부피 단위에서 리터 단위 나왔잖아요. 다른 건 괜찮고요. 리터 나왔잖아요. 1리터는 1000ml. 이거는 이런 관계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밀도 개념이 여기서 아마 나올 거예요. 밀도 개념이 뜰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밀도라는 건 용액의 부피분의 밀도라는 거 중학교 때 배워요.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래서 여기서 줄 게 뭐냐면 선생님 질량의 단위가 g이고요. 부피의 단위가 보통은 밀리리터를 써요. 그럼 그램 퍼 밀리리터. 여기 세제곱센치를 쓰기도 해요. 우리 중학교 때는 세제곱센치 썼어요. 밀리리터보다는. 자, 그러면 그램 퍼 밀리리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봐봐. 여기서 얘는 질량 단위고 여기서 얘는 부피 단위란 말이야. 그러면 질량과 부피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가 나올 거야. 분명히.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가 뭐야? 밀도라는 개념을 줄 거야. 왜? 질량하고 부피에 어쩌고 저쩌고가 나올 거니까. 그지?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그런데 단위가 또 여기는 리터 단위야. 리터. 밀리리터가 아니라. 그래서 분명히 단위 장난치는 것도 나올 거야.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알아두는 내용. 조금 더 알아두는 내용. 선생님 이거 안 하면 안 돼. 돼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사실 해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한 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필기. 오늘 요거 배워.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뭐 표준 용액이라는 말 나오는데 그건 교재 보면서 할게요. 일단 요게 이제 아웃라인으로 잡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퍼센트 농도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 용매, 용질, 용해, 용액도 다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용질의 몰도 앞에서 배웠고 우리는 몰농도라는 개념 하나 지고요. 일단 몰농도란 용액 그래서 선생님 이거 외울 때 용액 부피잖아. 아예 외울 때 용액 리터분의 용질 몰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아예. 용액 부피? 그러면 부피는 또 밀리리터인지 리터인지 또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예 대골밥에 넣을 때 용액 리터분의 용질 몰 이렇게 넣어라 라고 안 틀리니까. 리터는 부피인 거 아니까.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필기 하시고 아웃라인 여기 잡았고요. 자 이제 뒤로 이제 책 봐봐. 책 봐보자. 책 가볼게요. 192페이지, 192페이지 책 가. 아웃라인만 잡았어. 자, 몰농도를 배울 건데 일단 퍼센트 농도가 나왔어. 용액 100g, 용액이 100g 있을 때 얼마 녹아 있다라는 게 찾기가 편해서 얘를 많이 써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래서 용액 100g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그램을 백분율로 나타낸 거고요.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해서 퍼센트로 나타낸 단위가 퍼센트예요.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10%라는 것은 요 용액 100g 안에 10g이 들어있다. 금방 그냥 이렇게 탁 찾아준다고. 그냥 편하다고. 그냥 대충 감 잡았지. 자, 그런데 봐봐. 퍼센트 농도가 같다라 하더라도 용질의 질량, 용질의 종류에 따라 거기에 녹아있는 입자수, 즉 몇 몰이 녹아있는지는 내가 본다. 10g, 그래. 야도 10%고 야도 10%. 그럼 10g, 100g에 10g이 녹아있는데 그 10g이 얼마큼인데? 라는 걸 모르는 거야. 10g이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치? 몇 몰이 들어있는 건데?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는 자 봐봐. 퍼센트 농도 봐봐. 10%의 설탕 100g 있고 10%의 포도당 100g 있어. 그러면 녹아있는 게 10g이니까 10g인 건 알겠는데 그 밑에 보세요. 용액에 녹아있는 설탕 분자가 몇 몰인지는 342가 1몰의 질량이니까 해보니까 0.029몰이 들어있대. 근데 옆에 포도당 보면 180분의 10이니까 0.056몰이래. 그러면 우리는 포도당에 더 많은 게 녹아있어요. 더 많은 입자가 녹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10g 해버리면 똑같은 양이 녹아있나? 이거 아니라고.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몰농도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그럼 보세요. 밑에 몰농도. 용액 1리터 속에 있는 용질의 몰 밑줄자. 그래서 용액 리터분의 용질 몰 이렇게 외워두라고 했어. 단위는 대문자 M, 소문자 쓰면 안 된다 했다. 몰랄농도라고 따로 있다잉. 대문자 M 또는 몰 퍼 리터 쓰시면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수산나트륨 8g이 녹아있고 200ml래요. 그래서 0.2분의 얘가 40이래. 40. 1몰 질량이. 그래서 40분의 8에서 0.2몰 들어있어. 그래서 0.2리터 안에 0.2몰 들어있어서 1 대문자 M, 즉 1 몰농도라고 표현합니다. 있죠? 그래서 1번에 몰농도가 같으면 용질의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부피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몰이 같다라고 해석하기가 좀 편해서 양적 관계를 하기가 좋다 이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힘들지. 일상생활에서는 힘들지.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할 때는 퍼센트 농도를 많이 쓰고 화학 공부할 때는 몰농도를 많이 쓴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건 안 해줘도 되고요. 자, 왼쪽에 퍼센트 농도의 장단점, 그 다음에 몰농도의 장단점 나와 있어요. 잠깐만 가볼게요. 퍼센트 농도는 질량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변해도 질량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질량을 사용하면 좀 안 변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사실 질량 잘 안 쓰지. 그치? 우리가 용액 액체를 하면은 우리 왜
또 보시기. 물도 다, 야, 500짜리 하나 사와. 그러면 500ml 사오라는 거고. 야, 2리터짜리 사와. 그러니까 리터 단위를 쓰지 액체를 그램 단위로 잘 안 쓴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캔 같은 것도 보면 뭐 350이 들어있어요. 뭐 500짜리가 들어있고. 그 애들도 그렇게 쓰지 그램으로 잘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좀 불편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몰롱도 한번 보세요. 자, 몰롱도는 질량보다 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몰을 기준으로 봤을 땐 좀 편한데 얘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데 왜냐면 용질의 양은 그러니까 몰이니까 안 변하지만 밑에 용액의 부피가 변한다고. 그래서 온도가 변하면 몰농도가 계속 변하는 거야. 퍼센트 농도는 온도가 높다 낮다 필요 없다. 그냥 질량 쓰니까 얘는 안 변하지만 양은 조금 변한다고. 그래서 아직 안 배우지만 몰라 농도를 배워. 걔는 질량 단위쓰거든. 그래서 안 변하거든. 이해됐어? 응. 자, 그럼 표준 용액이라는 거 잠깐 옆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공식 두 가지. 퍼센트 농도 구하는 공식, 그러니까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대. 이거는 수학에서도 하잖아. 근데 소금물의 농도 대박박 터지게 공부하잖아. 그 다음에 우리 요거 하나 외우는 거야. 용액 부피분의 용질몰 요거 하나 외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표준 용액이라는 게 보자. 표준이라는 건 균열이 딱 맞았다는 거, 즉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야. 자, 표준 용액이라는 건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얘기하고요. 표준 용액 만들 때 필요한 기구는 저울 필요하고요. 왜? 몇 몰에 해당하는 질량 측정해야 됐어. 질량 정확히 측정할 때 저울 필요하고요. 비커 녹여야 되잖아. 물에다가 녹여야 되잖아. 그치? 녹이고요. 식기병 씻는 거 씻어야 돼. 씻어낼 때 비커에 남아있는 용액을 헹구거나 부피 플라스크의 표시선까지 맞출 때 쓰는데, 자, 별표 부피 플라스크. 선생님 부피 플라스크가 뭔데요? 제가 보기엔 그냥 플라스크 같은데요. 자, 둥근 바닥 플라스크랑 부피 플라스크랑 삼각 플라스크랑 다 달라. 얘들아, 삼각 플라스크는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에 둥근 바닥 플라스크는 진짜 얘가 둥근 바닥으로 생긴 거. 됐어? 그 다음에 얘 지금 부피 플라스크잖아요. 그죠? 부피 플라스크는 얘가 좀, 여기 좀 목이 좀 길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부피 플라스크. 그리고 여기에는 딱 선이 하나 그어져 있어. 표시선. 다른 건 안 그어져 있고 이 표시선 하나 딱 그어져 있어. 얘네들은 그렇게 표시선이 이렇게 있진 않아요. 여기 뭐 눈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위에 이렇게 탁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얘는 위에 선이 하나 딱 그어져 있어요. 딱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서 여기 500ml. 그러면 여기까지 채우면 500ml라는 뜻이야. 얘가 1000ml짜리면 1000ml짜리면 여기까지 채우면 1000ml라고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딱 그걸로만 써요. 이게 부피였어. 알았죠? 거기 딱 선만 하나 그어져 있고 거기까지 채우면 그 용량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 하나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밑에 탐구 자료창 한번 볼게요. 내가 0.1몰 농도의 표준용, 포도당 표준용을 500ml 만들 거예요. 자, 0.1몰 500ml를 만들려면 질량을 측정해보자. 자, 보자. 0.1몰 농도 500ml 만들 거예요. 자, 보세요. 0.1몰 농도 500ml 0.5리터야. 맞지? 그러면 얘 얼마 필요해? 0.1 나와야 되니까 0.05몰 필요하지. 수학적으로. 그치? 포도당이 0.05몰 필요한 거야. 0.05몰이면 포도당은 1몰이 180g이야. 1몰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얘가 몇 그램? 9g? 9g 측정하면 되겠다라고 계산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9g을 전자저울로 측정할 거야. 됐어? 자, 그럼 가보자. 자, 첫 번째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을 500ml를 만들 때 질량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전자저울에 비커를 올려놓고 비커 위에다 할 거니까 0점을 맞춘 후 그 구한 것만큼 포도당 계산해봤더니 9g이래요. 거기 밑에 과정 밑에 그림 바로 밑에 가요. 이래서 구한 포도당의 질량 보시면 몰 질량이 180이니까 얘는 줘요. 180은 0.1 포도당 요게 500ml에 있는 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9g 나오더라.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 전자적으로 B거 넣고 0점 맞춘 다음에 9g을 넣어서 하고, 그 다음에 3번 거기에다가 적당량의 증류수를 넣어서 다 녹여주고, 그 다음에 깔때기 이용해서 500ml 부피 플라스크, 왜냐면 500ml 넣는 거니까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그걸 다 넣고, 그 비거 주변에 혹시 좀 묻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물질들이. 그래서 식기병으로 그 부분을 증류수를 여러 번 헹궈서 다 넣어준대요, 부피 플라스크에. 그리고 5번 다 섞이도록 마개를 받고 흔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6번 이제 마지막으로 그 표시선까지 다 채운대, 증류소를. 그래야 500ml니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표시선까지 스포이드로 이게 정확하게 딱 넣으라 이거지. 증류수를 넣은 후 막에 막아서 이제 흔들어서 잘 섞어놓고 딱 보관하는 표준용액 만드는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거기 1번 됐고, 2번 포도당을 모두 녹인 후 증류수를 더 넣어서 500ml를 맞추는 까닭 한번 볼게요. 0.05몰이 녹아있는 용액 출처가, 용액 전체의 부피가 500ml가 돼야지. 그 밑에 빨간 글씨 별표죠. 증류수 500ml에 0.05몰을 넣으면, 즉 9g을 넣으면 넘어가지 500ml가. 그럼 아니지, 합쳐서 500ml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물 500ml 채우고 거기다가 그 물질을 넣어주면 500ml가 넘어가잖아. 얼마나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합쳐서 500ml를 만들어야 되니까 절대로 물에다가 그렇게 넣으면 안 되고 다 합쳐서 500ml 돼야 된다. 오케이? 그것만 조심. 모두 살짝. 그 다음에 4번에 증류수를 왜 비커를 여러 번 헹구냐. 그냥 한 번 넣으면 끝이지. 왜 헹궈? 출처가 비커 벽에 남아있는 포도당이 조금 거기에 묻어있으면 어떻게? 오차가 생기잖아. 표준 영역은 내가 정확하게 만드는 건데 정확하지 않으면 뭔가 오차가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렇더라라는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옆에 부피 플라스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럴 때 쓰는구나.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끝에 부분에 출처가, 부피 플라스크는 목이 좁고 길어서 표시선까지 액체를 채워서 정확한 부피를 측정할 수 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부피 플라스크다. 그래서 선생님이 목이 길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희석한 용액의 물농도 그거 볼게요. 용액에 물을 넣어서 출처가, 희석한다라는 게 물을 넣는 걸 희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액에 물을 넣어서 희석하면 용액의 부피가 달라져서 몰농도는 변하죠. 당연하죠. 그쵸? 그런데 거기에 있던 출처가 용질의 몰은 안 변하지. 그치? 희석하면 용액이 부표.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잠깐만 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몰농도라는 거는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인데, 요건 1몰 질량에 몇 그램 들어있느냐 그거니까 얘는 변화가 없어. 희석을 한다라는 건 여기다가 물, 즉 증류수를 넣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계속 물을 넣으면 부피가 증가하니까 얘가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얘는 안 변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 보세요. 처음에 몰농도가 있고 처음에 부피가 있어. 그러면 내가 얘를 물을 넣어서 V 다시가 됐어. 그러면 몰농도도 M 다시가 되겠지. 그치? 다르겠지? 그러면 어떻게? 얘네 두 개의 곱이나 얘네 두 개의 곱이나 같더라. 5로 용질 몰. 왜? 용질 몰은 변화가 없어. 얘는 안 변했잖아. 얘는 안 변할 거야. 이해됐어요? 그 식이 그 밑에 써요. 그래서 MV는 M-V-라고 써있는데 얘가 뭐가 같은 거야? 용질몰이 불변이기 때문에 얘가 변화 없어서.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희석 전과 후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거기에다가 는 쓰시고 뭐랑 같은 거예요? 용질몰. 야, 뭐랑 같은 거야 이게? 용질몰. 뭐랑 같은 거야? 됐어요. 네.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 196, 197, 198 풀어볼게요. 근데 이거 되게 간단하지? 막상 문제 풀면 안 풀려요. 선생님이 밀도 개념 괜히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래서 196, 197, 198 선생님이랑 풀어볼게요. 네.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찍고 한번 끊어야지.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